그래서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지방 광역시에 거주 중인 40대 후반 한부모 가장이라고 하세요. 현재 이제 광역시 조정 지역 내에 시세가 약 10억 정도 한 아파트를 이제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실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는 중학생 한 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유 자금은 이 자영업하고 주식 투자 등으로 한 4억 가량을 마련해 놓은 상황이고요. 이제 제 노후와 자녀를 위해서 서울 아파트를 이제 갭으로 매매하려고 한다라고 하십니다. 매수겠죠? 그래서 향후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추천해 달라고 하셨고요. 이제 재개발한 상남, 상대원 2구역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보니까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의 명의로 해서, 10억 아파트, 이렇게 10억 아파트를 사게 되면은요, 이 보유세의 부담, 즉 이제 종부세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이제 피해갈 수도 있고요. 이게 공시지가로 보면 이제 6억 정도 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갈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성년 자녀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이 명의를 하나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또 아파트를 요 정도로 10억짜리 아파트를 또 갭으로 사게 되면은 사실상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선택지보다는 이제 공시지가가 좀 낮아가지고 보유세 부담이 많이 없는 그런 재개발 구역으로 그렇게 투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죠. 이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이제 상위 2%까지 이게 한 11억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향이 되기 때문에 좀 완화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1주택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현행 9억인데 이건 이제 12억까지 올리고요. 물론 이제 장특공이나 이런 것들은 양도 차익에 따라서 또 비율을 줄이기 때문에 고가주택은 좀 피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여튼 이렇게 좀 상향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혜택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1주택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제 구독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행 기준으로 제가 보유세를 계략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계략적으로 좀 해본 건데 현재 이제 10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공시지가가 6억이라고 했을 때 서울에 또 10억짜리 아파트 공시지가 약 6억짜리를 사게 되면은요. 여기 이제 조정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조정 지역이어서 합산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즉 보유세 부담액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외벌이 가정에서 이 보유세 부담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선택지는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로서는 그렇게 큰 실익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차라리 현재 주택을 좀 갖고 계시고요. 공시 가격이 좀 낮죠.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만 1억에서 2억 내외이기 때문에요. 1억 이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요, 납부 세액을 좀 보면은 보유세가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3분의 1 정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런 선택지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원을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상대원 2구역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가 지금 1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또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이 대출이 안 나옵니다.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원 2구역을 이 4억의 자금으로는 사실상 좀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억 정도 이하로는 인근에 이제 상대원 3구역은 가능하거든요. 상대원 3구역 같은 경우에는 뭐 3억대로도 잘하면 가능하고,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공시지가도 1억 이하짜리가 있기 때문에 또 취득세도 중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어렵고, 인근에 성남을 보신다라고 하면 상대원 3구역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22년도에 구역 지정 예정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면은 시세가 좀 상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저는요, 이제 장윈 유타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가 이제 14구역이 있고, 이제 15구역이 있는데요. 14구역은 지금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요. 그래서 4억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5억 가까이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자금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여기도 좀 참조를 해 보시고요. 여기 어렵다라고 하면은요, 15구역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여기가 동의율이 거의 한 75%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좀 임박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장위 15구역 해놓고 재개발 조합 설립 임박이라고 하죠. 해제된 지는 이제 3년이 됐어요. 약 3년 정도가 돼서 다시 이제 주민 동의율이 73%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75%가 되면은 이제 구역 지정해갖고 이제 조합 설립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단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18년도 이후에 좀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해제가 된 이후에 좀 신축이 돼서 지분 쪼개기가 된 물건을 사게 되면은요, 입주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좀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요 기간에 신축이 된 건 좀 피해가지고 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이제 최근에 또 나온 보도자료를 보면은요, 이 정비사업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시기를 좀 조기화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매 제한을 좀 앞당기겠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 조합 설립 이후의 전매 제한이었던 것을 안전진단 통과까지 좀 앞당기겠다라는 것이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래 관리처분 이후의 전매 제한인데 이거를 정비구역 지정까지 좀 앞당기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당겨가지고 투기 세력을 좀 제한적으로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조합 설립이 좀 임박해 있는 지역들은 빠르게 좀 매수를 검토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매가 안 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한은에서 최근에 이 PIR 하고요, 금리 인상으로 집값 하락을 좀 경고를 했는데, 이 PIR이라고 하는 지표 자체가 좀 한계가 있어요. 1대1로 좀 비교가 좀 어렵고, 특히 이런 단기적인 어떤 0.25%씩 금리 인상이 주택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가 않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속도가 더 중요한 것이겠죠. 속도가 빠르지 않다라고 하면은요,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런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요 인덕원, 시흥 일대가 아파트 시세가 지금 한 0.95% 이렇게 가장 많이 전국에서 오르고 있고요. 이제 서울은 재건축,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가 이제 상승률이 역시 1위입니다. 7월 이후 이제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되고요. 이제 3기 신도시 청약에서 좀 낙첨되신 분들이 이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 쏠림 현상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한부모 가장이신데요. 이분 이제 광역시에 10억짜리 1주택자예요. 이제 여유자금 한 4억 정도 있으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를 또 갭으로 사게 되면은요, 조정지역 2주택 종부세 중과가 되기 때문에 보유세가 많으면 1천만 원 이상까지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지보다는요, 이제 공주가가 낮은 재개발 구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추후에는 뭐 장기적이긴 합니다만 멸실이 되면은 재개발 구역에는요, 종부세 자체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투자로 하시는 게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